물건이 있다? 말이 됩니까? 공식 이하 참. 이하에 물건이 있다? 이거는 그냥 제 유튜브를 보신 분에게 드리는 기회이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형태로든 개발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심각성. 진짜 괜찮네, 여기. 금액이 일단 착해. 야, 이야 괜찮지 않니? 네, 땡긴다. 이건 찍었다가 누가 사도 살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벚꽃은 떨어졌고 초록초록 한 이틀째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서 세상이 아주 한가득 초록초록 연두빛으로 아주 풍요롭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일까?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초록잎 속에 아파트도 풍년으로 풍요로운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다름 아닌 동대문구인데요. 여러분, 동대문구 하면은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네, 청량리죠. 동대문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답심리, 전농동, 이문, 뉴타운, 어마어마한 뉴타운들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풍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로 레미안인데요. 그 레미안 크래시티 들어보셨죠? 여기 레미안 크래시티의 특징은 그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높지 않아서 층들이 대부분 20층 이하로 지어지면서 상당히 서울 시내에서 보기 드문 아름답고 단아한 어떤 정원과 그리고 고밀도이지 않기 때문에 한적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리가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한양 수자인부터 해서 힐스테이트 굉장히 용적률 높은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삼역의 그 상업중심지의 800% 들어보셨죠? 그래도 초고층들이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여의도 아시겠죠? 여의도도 당연하고 근데 그 다음으로 이 청량리 인근이 900% 용적률을 가지고 한양 수자인 들어보셨나요? 거의 60층이죠. 그 스카이라인이 바뀐 곳이 이 동대문에서도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량리역 인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대문구가 대부분이 초고층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더 희소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단지에 오니까. 벚꽃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튼 멀찍이 보이는 곳이 바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900%의 용적률을 자랑하는 그 유명한 한양 수자인과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그리고 롯데 노블레스 인근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이곳의 가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향방을 가리게 될 텐데요. 가장 비싸게 이제 들어올 곳이 바로 보시는 그 청가시장 있는 쪽 아시죠? 청량리에서 예전에 청가시장 유명했잖아요. 그곳 가면 저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한동안 한 4, 5년 전, 5, 6년 전만 해도 동대문 하면은 청량리역 인근의 청가시장과 함께 엄청난 롯데타운이 생길 것이다. 초고층이 들어설 것이다. 거의 60층이 들어설 것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섰습니다라고. 저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다는 뜻인데요. 한참 방송에 나올 때 외쳤던 곳이 것이다가 이제 미래형이 아니라 ing 되었다? 과거형이 될 정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군요. 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가 될 건데요. 그렇다면 또 4, 5년 후에 또 저렇게 우뚝 선다라는 거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예전에 그렇게 외쳤던 청가시장, 동부, 청량리, 롯데타워와 함께 한양 수자인 다 들어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들어섰으니 다음에 그럼 또 그럴 것이다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온 목적이 바로 앞으로 또 저렇게 초고층,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게 지금 거의 60층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용적률 900%. 그렇다면 저기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갔다는 거. 우리 역세권 시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로 이루어진 900%, 700%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저렇게 층이 거의 50층, 60층이 가는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웬만한 역세권 시프트가 이제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 곳이 바로 용두동이 또 역세권 시프트가 있기는 한데요. 그 이외에 굉장히 절실하게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동대문구의 전농동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일반 재개발로 해서 민간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인데요. 저도 나이가 꽤 먹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고 공중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너무 공주한가요? 다 옛날에 있었나요? 그 정도 늙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아마 재개발로 이곳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 아시죠? 신통으로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야 해야 돼 돈 대줄게 해서 신통 가자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신통이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사업성에 있어서 용적률이 한 300% 언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청량리 인근에는 900% 이상 되는 역세권 시프트의 사업이 완성이 된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은 웬만하면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의견이 분분해서 지지부진했고요. 그러다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열악해요. 정말 가봐도 열악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구역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세상에. 아니 지금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작게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이 누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 제가 몇 군데 뭐 봉천동이나 몇 군데 들어봤지만 지금 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옆면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주택들이 아마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절실히 알거든요. 근데 주민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가장 재개발의 왕 중의 왕이 바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세권 시프트. 그걸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일부 면적이 약간 그 350m, 500m 반경이 안 되는 모서리 부분이 있었어요. 재개발지 중에. 그곳을 그냥 서울시에서 야, 너무 고민하지 마. 그냥 너희는 분명히 빨리 해야 되는 거 맞거든? 그러니까 다 포함시켜 줄게라고 요번에 합의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예. 신통을 할 것이냐. 처음에 민간 재개발 하다가 그 다음에 신통까지도 밀어줬는데 합의가 안 됐는데 너무 주변에서 지금 한양 수자인부터 해가지고 역세권 시프트의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셈이 났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도 저거 하고 싶다고 계속 졸라댄 것 같아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 있고 한 곳이니 당연히 밀어주고 싶죠. 그러니까 모서리 조금 안 되는 것들 다 밀어줄게. 요번에 그렇게 합의가 돼서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냥 서울시에서 너무 열악하니까 뭐라도 제발해 하면서 무조건 밀어줄게. 2024년까지 니네 다 받아오면 바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미 다 확약을 받아놓고 동의만 하면 되는 많은 역세권 시프트들이 지금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리 시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너희 무조건 받아오면 해줄게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또 온 이유는 이런 새로운 소식과 함께 대부분의 역세권 시프트들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2배다 보면 가격도 2배여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예, 우리가 땅을 살 때도 일반 주거지와 그 다음에 준주거지와 상업지의 가격이 같은 한 평이어도 2배, 3배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 웬만한 역세권 시프트 중에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딘가 있을까요? 저 많이 안다고는 아는데 모르는 곳이 있다면 제보 주십시오. 제가 소정의 상품권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1억 원 안 되는 금액으로 역세권 시프트 할 수 있는 서울 시내에 있으면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1억 원대로 역세권 시프트가 이렇게 진행이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곳 있을까요? 신통까지 갔다면 노후도 알만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런 합의를 봤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입지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대문구 좀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잠깐 살펴볼까요? 동대문구는 지금 청량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미주 아파트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미 답심리, 전농동, 뉴타운들이 다 질비하게 들어서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동부 간선도로도 이미 지하 사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중량
동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 수도 박물관과 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청량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청량리역 제 앞에 보이시는 거 보이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량리, 그런 청량리가 아니죠. 예, 주변에 시장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사라졌고요. 이러한 높은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다시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 청량리 반대편 쪽으로는 아직은 주택가예요. 그 열악하다라는 주택가, 굉장히 열악한 주택가인데요. 이곳을 빨리 제발 좀 너희들 개발을 해라. 신통을 해주든 원하는 거 공공을 해주든 뭐든지 다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이고요. 예, 근데 주민들의 합의가 너무 안 이루어지다가 예, 드디어 그 다 올라온 한양수자인과 힐스테이트 등을 보면서 그래서 역세권 시부터 그래 2024년간 동의율 다 받아와. 현재 그럼 동의율 얼마냐? 예, 현재 동의율은 40%입니다. 시작은 언제?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40%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2024년 까지면 지금 23년이죠. 예, 예전 50%까지 받으면은 타당성 검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고요. 그거 심의 끝나면은 이제 67%까지 받았을 때는 이것들이 다시 이제 구역 지정 위반, 구역 지정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는 행위 제한한다 해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고시하고 이렇게 우리 간다라는 거 관리 뭐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우리 그러면 너희 서울 도시계획에 심의에 우리 것이 이렇게 새로 아파트가 들었었을 때 뭐 조회되는 게 있는지 한번 심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단계가 갔을 때는 이제 그 안에서 심의가 끝나서 그래 너희 할만해 또 이런 허락받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들이고 동의받는 것도 있지만 심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제발 무조건 해 다 밀어주기 24년까지 가져오면 이런 것들은 심의 다 끝났어. 심의도 다 끝났어 이미. 동의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해야 되는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서울 도시 계획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 교통 영향평가나 환경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 먼저 끝나버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같은 역세권 시프트여도 그냥 진행되는 데는 그 심의하는 심사 과정만 해도 만약에 심사가 안 돼서 심의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진짜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10년, 20년 가거든요. 동의를 받으면서도. 한데 이곳은 이미 그런 심의들이 다 끝나고 무조건 동의만 받아오면 바로니까 이거는 웬만한 신통이나 모아타운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특수한 상황이 왜 이루어졌느냐? 예, 모든 여건의 입지적인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GTX B와 C가 들어가는 그 3대 세계 A, B, C 중에 B, C가 들어가는 역 코앞에 길 건너에 이렇게 열악한 공중 화장실까지 있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슈가 되었지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던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서울시가 지친 보통은 주민들이 지치거든요.